안녕하세요. 해명쌤입니다. 자, 오늘은 홍익대학교 2019학년도 기출문제, 논술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홍익대학교 논술은 제시문의 길이가 길지 않고 난이도가 그렇게 크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대신에 풀이 과정을 좀 꼼꼼하게 적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문항별 연계성을 꼼꼼하게 따져서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를 좀 캐치를 잘 해볼 필요가 있는데 1번을 한번 볼게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를 모두 사용하여 임의의 순서로 나열하는 시행의 결과를 이렇게 두자라고 했어요. 자, 무슨 소리인지 한번 모든 확률 또는 순열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을 수 없으면 일단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1부터 10까지를 임의의 순서대로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7, 1, 3, 2, 5 이런 식으로 10개의 숫자를 이렇게 일렬로 나열을 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이랬을 때 가장 첫 번째 오는 결과를 A1, 두 번째 오는 결과를 A2, 마지막에 오는 것은 A10 이렇게 한번 둬보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A1이 A2보다 작아지는 경우를 사건 A라고 할 때 PA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나오는 시행의 결과 중에 이 뒤에 부분은 크게 개의치 않고 처음에 오는 이 두 개의 크기만 비교를 해서 A2가 A1보다 커지는 경우의 수를 한번 찾아보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A1과 A2의 순서를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어떤 두 숫자의 순서가 결정되는 경우의 수는 우리 교과서에서 많이 풀어봤었죠. 어떻게 하면 돼요? 10개의 자연수 중에서 A1과 A2를 결정을 하는데 A2가 무조건 커야 돼요. 그럼 경우의 수는 그냥 어떻게 나와요? 10C 2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래서 예를 들어 10C 2에서 내가 4하고 5를 골랐으면 반드시 첫 번째 자리에 4가 와야 되고 두 번째 자리에 누가 와야 돼요? 5가 와야 되는 그런 경우로 픽스 시킬 수 있기 때문에 10C 2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은 8개의 자연수는 이 뒤에다 뭐 해주시면 돼요? 일렬, 배열 해주시면 되니까 8팩토리얼. 그래서 사건 A가 나올 경우의 수 NA는 10C 2 곱하기 8팩토리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해당 경우의 수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나오면 되겠어요? 1부터 10까지를 일렬 나열 10팩토리얼 분의 10C 2 곱하기 8팩토리얼 해서 계산해 주시면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이 크기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 자체가 교과서에서 심심치 않게 자주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1번 문제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자, 2번은 이번에는 자, A1과 A2를 비교해서 A2가 더 큰 사건을 A라고 해요. 이게 1번에서 구했던 그 사건 A와 동일한 사건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A3이 A2보다 큰 사건을 B라고 할 때 새로운 사건이 나왔어요. 이때 사건 A와 사건 B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근거를 제시하여 판단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사건 A와 사건 B가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고 있어야겠죠. 근데 우리 어떻게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죠. 독립임을 밝히는 독립 조건이 뭐예요? 이것도 너무 많이 해서 모를 수가 없죠. PA 교집합은 PA 곱하기 PB가 되는지 이걸 확인하면 이걸 만족하면 독립, 같지 않으면 종속 이렇게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도 있었고 원래 정의는 사실은 이제 이런 것도 있었죠. A바 B는 PA 요게 정의였고 정의에서 나온 결론이 이거였죠. 정리가 얘는 무슨 뜻이에요? 조건부 B가 일어났다고 하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난다고 하는 확률이나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나 서로 어떻다? 다르지 않다. 이 얘기는 B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A의 확률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얘기였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가지고 보여주시면 돼요. 이걸 보여주셔도 괜찮고 이거 계산해서 보여주셔도 상관없어요. 둘 중에 선택을 해볼 건데 우리는 이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어차피 이거 구하려고 해도 교집합 구해야 되죠. 이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그럼 PA, PB, PA 교집합 B를 구해야 되는데 PA는 1번에서 구해놨잖아요. 2분의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PB도 구할 건데 PB도 위치만 달라졌을 뿐이지 두 개의 숫자가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1번과 다르지 않죠. 따라서 얘의 확률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이 나올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면 이번에는 두 번째 자리와 세 번째 자리의 선택 여기에 들어갈 두 개를 고르고 나머지 8자리 그냥 8팩토리얼 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야. 해주면 되는데 이제 PA 교집합 B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궁금해하면 되겠죠. 근데 PA 교집합 B는 뭐예요? A도 만족을 하고 B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A1과 A2를 비교하였을 땐 A2가 크고 동시에 A2와 A3을 비교하였을 때는 A3이 더 커야 하니까 A1, A2, A3이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배열되는 경우를 찾으면 되는 거였죠. 그럼 어때요?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NA 교집합 B라고 하면 얘는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자리에 들어오는 3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10C3. 그죠? 그러면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에 들어오는 3개의 숫자를 선택하면 차례대로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고 나머지 7칸에 들어있는 건 일렬 배열하면 되니까 7팩토리얼. 이게 A 교집합 B의 경우의 수를 구한 게 되겠죠. 그러면 확률은 전체의 10팩토리얼 분의 경우의 수 10C3 곱하기 7팩토리얼이니까 계산해 주시면 6분의 1이 나와요. 그럼 어때요? PA 곱하기 PB가 PA 교집합 B와 같지 않죠. 따라서 PA 교집합 B와 PA 곱하기 PB가 같지 않으므로 A와 B는 뭐이다? 종속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3번은 비슷한 얘기죠. 이번에는 A1, A2, A3, A4 순서대로 커지는 사건을 C라고 했을 때 PC를 구해보세요. 지금 계속 하나씩 확장되고 있는 게 보이죠. 1번은 A1, A2 2번에서는 A 교집합 B가 A1, A2, A3 C는 4까지. 그러면 방법도 비슷하겠죠. PC는 바로 구해볼게요. 그럼 PC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A1, A2, A3, A4의 올 4개를 고르고요. 10C4 곱하기 남은 6칸에 들어갈 6팩토리얼 결정해주고 그 다음에 전체 경우의 수는 어때요? 10팩토리얼이니까 얘는 24분의 1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눈치가 좀 빠른 학생들은 어떤 게 보이냐면 PA는 2팩분의 1이 남고요. PA 교집합 B요. 이게 이제 A1, A2, A3 이렇게 순서대로 커지는 거였죠. 얘는 3팩토리얼 분의 1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구했던 PC는 4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되는 게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보여요. 아, 이게 무슨 규칙이 있기는 있구나. 그죠? 규칙이 있기는 있구나가 일단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4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4번을 한번 볼게요. 1, 2, 3번이 비교적 쉬운 편이었으니까 4번은 어려울 것 같죠. 자, 4번을 볼게요. A1, A2, A3, A4 점점점 가서 자, AN까지 점점 커질 때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대값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죠. 증가하는 곳에 끝자락에 있는 최대값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죠. 뭔 소리죠? 그래서 예시를 들어주죠. 자, 5, 2, 9, 3, 1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5 그 다음에 커져야 되는데 얘는 그냥 커지지 않고 여기서 바로 끝나버리죠. 증가가 끝나버리죠. 여기서.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냥 1, x는 1, 이때는 확률 변수 x가 1이다 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어때요? 3, 그 다음 4 커졌어요. 4, 그 다음 다시 어디까지 커져요? 8까지 커지고 세 번째에서 어때요? 증가가 또 끝나죠. 이러면 세 번째에서 증가가 끝났으니까 확률 변수 x는 얼마다? 이 경우엔 3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증가가 끝나는 곳이 어디냐 이거 물어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는 뭐예요? 증가가, 쉬운 말로 하면 증가가 끝나는 위치를 얘기를 해주는 거겠죠. 증가가 끝나는 위치가 어디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2x가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은 것을 만족함을 보이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눈치를 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을 거냐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것을 보이라고 했네. 그럼 얘는 무슨 얘기를 내포를 하고 있는 거겠어요? 명확히 구할 수 없을 수도 있겠어. 명확히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일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물론 구해서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것을 만족하면 제일 좋지만 그런 경우에는 문제도 구하라고 내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문제를 접근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1번, 2번, 3번에서 나온 것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1번에서 우리가 구했던 게 뭐였냐면, 자, 1번에서 구했던 게 A1, A2, 1 확률이었어요. 이게 얼마였냐면 2분의 1이었고, 두 번째에서 구했던 건 형태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아주 똑같은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죠. 예, 문제에서 적었던 거 그대로 적자면 이런 식으로 3번에서 구했던 건 4개가 커지는 거였죠. 이게 문제에서 적었던 걸 그대로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였죠. 이게 이 문제하고 어떤 연관이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는 건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얘는 A2까지는 확실히 커지는 거예요. A1과 A2는 분명히 증가인데 이 뒤로는 어때요? 이 뒤로는 증가를 해도 되고 아니면 뭐예요? 작아져도 상관이 없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냥 A1하고 A2만 비교해서 너는 커 확실히. 근데 이 다음에는 이렇게 커지다가 A4에서 작아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바로 A3에서 바로 작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그냥 얘만 만족하면 그건 2분의 1이야 이렇게 구해놓은 거죠. 그러면 요 4번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과 연관을 시켜보세요. 그럼 증가가 끝나는 위치는 두 번째 이후로 증가가 끝나겠죠. 왜냐면 두 번째까지는 확실히 뭘 하고 있으니까,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이후에서 증가가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두 번째 이후에서 증가가 끝날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확률 변수 x랑 연관시켜서 적어보면 증가가 끝나는 위치가 x잖아요. 근데 그게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겠구나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하나 더 해볼게요. 마찬가지 2번은 A1, A2, A3까지는 반드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증가가 끝나는 위치는 세 번째 이후겠죠. 그러니까 이건 세 번째 이후에서 증가가 끝나는 경우 확률을 구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모임을 알 수 있어요. 얘는 증가가 끝나는 위치가 3보다 확실히 크거나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챌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적지 않아도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되죠. 증가가 어디서 끝날 확률이에요? 네 번째
이후에서 증가가 끝날 확률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그러면 이게 2일 때, 3일 때, 4일 때 확률을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비스무리한 확률을 주니까 이걸 이용해서 몇 개의 확률을 구해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우리 이건 이산확률 분포잖아요. 그러면 확률 변수가 10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1, 2, 3, 4, 5 이런 식으로 있겠죠. 자,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뭘 가르쳐 주는 거냐면 여기 다 더했더니 2분의 1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때 확률은 얼마일까요? 1일 때 확률은 1 빼고 나머지 다 더하면 1이에요. 야, 나머지 다 더하면 2분의 1이야. 그러면 1일 때는 얼마일 수밖에 없겠어요? 2분의 1일 수밖에 없겠죠. 왜? 다 더해서 얼마가 나와야 되니까 확률은 1이 나와야 되니까 그쵸? 그럼 비슷한 얘기로 3보다 크거나 같은 걸 다 더하면 6분의 1이야. 그러면 얘는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6분의 1하고 요 세모를 더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요? 2분의 1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2분의 1에서 6분의 1을 빼면 3분의 1 이렇게 칸을 채워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유식하게 써보면 결국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이산확률 변수 하면서 아마 봤던 걸 텐데 1일 때 확률은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에서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빼는 거예요. 혹은 전체 확률인 1에서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뺍니다 라고 적어도 크게 문제 없어요. 얘는 어차피 전체 확률 1이니까 그래서 2분의 1이다. 그럼 같은 패턴으로 x가 2일 때는 2보다 큰 거에서 누구를 뺄 거예요?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빼면 된다. 그래서 2분의 1 빼기 6분의 1 해서 3분의 1이다. 그러면 어디까지는 구해볼 수 있어요? 3일 때 확률은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에서 4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빼면 되는 거니까 6분의 1 빼기 24분의 1 해서 계산해 보시면 8분의 1 나오겠죠. 근데 그 뒤로는 구할 수가 지금 없어요. 물론 A1, A2, A3, A4, A5까지도 구할 수 있잖아요. 계산하셔도 되는데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계산이 좀 복잡해져요. 숫자가 커지니까 6분의 1, 24분의 1이 아니라 6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이었죠. 3분의 1, 8분의 1까지는 됐는데 이제 여기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평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평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평균은 일단 어떻게 생기는 걸 알 수 있냐면 1 곱하기 2분의 1 그쵸?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리고 뭐가 더 있겠죠? 4 곱하기 4일 때 확률 5 곱하기 5일 때 확률 이렇게 해가지고 더 있을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부분만 일단 계산을 해보시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1, 3분의 2, 8분의 3이니까 통분하시면 12,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9 하니까 24분의 28, 37 나오죠. 그럼 평균은 24분의 37 더하기 어떤 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떤 수는 당연히 뭐겠어요? 양수겠죠. 그러니까 평균은 24분의 37보다는 확실히 큰 숫자인데 문제에서 보여주라고 했던 게 얘가 1보다 크냐 그리고 2보다 작냐 두 개 물어봤으니까
누구는 벌써 보일 수 있는 거예요? 1보다 크다. 이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1보다 확실히 크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하나는 보였네요. 이므로 조금 더 예쁘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EX는 얘보다 확실하게 커요. 왜냐면 얘보다 더 붙어 있으니까. 그쵸? 근데 이게 24분의 37 이므로 EX는 1보다 큽니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보여줬어요. 두 번째, 이번엔 얘가 2보다 작습니다를 보여줘야 되죠. 그러면 얘는 24분의 37에다가 쟤를 다 더하면 누구보다는 작아요? 2보다는 작아요를 보여줘야 되니까 나머지 있는 숫자들도 대충 가늠은 돼야 돼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볼 건데 자, 4일 때 확률을 P4라고 간단하게 적을게요. 얘는 4 곱하기 P4 5 곱하기 P5 해서 10 곱하기 P10까지를 다 더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요 4일 때 확률은 간단하게 P4 이렇게 그냥 적는다는 얘기예요. 편의상 그렇게 적었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큰 걸 찾아야 되니까 요를 버리면 안 되죠. 얘 다 더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줄어들면 안 돼요. 얘보다 큰 값을 찾아야 되는데 얘보다 큰 값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4번째 확률, 5번째 확률, 10번째 확률을 각각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각각은 하나도 몰라요. 구할 수 있지만 구하지 않기도 했고 구해보시면 숫자가 너무 복잡해서 구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4를 끼고 알고 있는 숫자가 하나가 있어요. 얘는 4보다 크거나 같은 거 24분의 1이죠. 이 얘기는 이 각각은 알 수 없지만 이거 다 더해봐야 얼마라는 거냐면 24분의 1이라는 거예요. 다 더해봐야. 근데 이걸 더하고 싶은데 앞에 첨자가 다르니까 그래 그러면 아예 키워서 더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죠. 아예 키워서 누구로 통일시켜서 묶어버리면 좋겠어요? 키워야 되니까 제일 큰 놈으로 묶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24분의 37이고 얘네들을 다 10개씩 해버리면 이쪽이 확실히 크거나 같아질 수도 있긴 하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제 얼마예요? 다 더해봐야 이게 24분의 1이라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계산해 보시면 24분의 37, 24분의 10 해서 24분의 47이 돼요. 다 더해도 누구보다는 확실하게 작아요? 2보다는 확실하게 작은 값이 나오죠. 따라서 평균은 구해보진 않았으나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것을 얘기할 수 있겠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다른 풀이를 하나 볼게요. 다른 풀이는 뭐냐면 아까 잠깐 선생님 지나가면서 무슨 얘기 했었냐면 그 A 확률은 200분의 1, B 확률, A 교집합 B 확률은 300분의 1 이렇게 팩토리얼로 표현이 된다고 했었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200분의 1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자 300분의 1 이렇게 규칙이 보인다고 했었죠. 이렇게 세 개가 연달아 팩토리얼 분의 1로 나오는 거는 우연은 아니겠죠. 얘는 증명도 가능해요. 이렇게 나온다는 게 이렇게 해서 P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k 팩토리얼 분의 1입니다. 이것도 증명이 가능해요. 아예 다른 풀이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k번째까지 커진다는 거는 이런 얘기죠. k번째까지 이게 k 이상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경우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렇게 나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0C4가 아니라 10CK. 일단 K개 골라놓고요. K개 골라놓고 그럼 몇 개가 남냐면 10-K개가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걔는 일렬로 나열을 해주시고 전체 경우에서는 10팩토리얼이죠. 그러면 이거 계산해 주시면 10CK는 정의가 어떻게 생겼어요? 정의가 10팩토리얼 분의 여기가 10팩토리얼 나누기 여기가 10-k 팩토리얼 k 팩토리얼 이게 10ck의 정의였죠? 그럼 10-k 팩토리얼은 지워지고 10팩토리얼 해서 남는 게 k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남죠. 컨비네이션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증명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발견한 학생들은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p x는 k일 확률은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에서 아까 우리 중간에 했던 것을 일반화를 시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k 팩토리얼 분의 1 빼기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요 평균은 근데 이거는 하나 주의를 할 게 이게 빼는 게 어디까지만 빼는 거냐면 9까지만 빼고요. 얘를 그 11대 확률은 11대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11보다 크거나 같은 11보다 크거나 같은 건 없잖아요. 그쵸? 얘는 K가 1일 때부터 어디까지? 9일 때까지고 11대는 1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곧 11대 확률과 같은 거죠. 왜냐면 10보다 크거나 같은 건 10밖에 없으니까 그쵸? 이건 그냥 10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이제 K일 때 확률을 그냥 일반화를 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평균은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는 확률이 이렇게 적히니까 K 곱하기 K일 때 확률 더하기 마지막 10번째는 10 곱하기 10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까지 식을 세운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식을 세워서 안 풀리는 경우에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하는 얘기고 이렇게 풀 수도 있다 그냥 한번 얘기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풀어야 하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이런 방법도 있다고 소개해 주는 거니까 앞선 풀이를 이해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넘어가셔도 돼요. 네, 이렇게 식을 세운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정도의 얘기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정리가 힘들 수 있는데 이거의 정리는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k 팩토리얼 분의 1 빼기 k 플러스 1 팩토리얼 이거 생긴 것 자체가 왠지 이거 더해가지고 집어넣어서 더하면 막 지워지게 생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워? 근데 여기 k가 있는데 어떡하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1 집어넣어 볼게요. 앞뒤로 지워지는 경우의 계산은 전개해서 정리를 하시는 편이 제일 좋죠. 두 번째는 이렇게 되고요. 3일 때는 이렇게 되고 자, 마지막 9일 때는 9 곱하기 9 팩토리얼 분의 1 빼기 10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 10 곱하기 10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1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 지워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앞에 첨자를 잘 보시면 여긴 마이너스 1이고 여긴 플러스 2니까 더하면 얼마만 남아요? 한 개만 남죠. 그러니까 1 팩토리얼 분의 1은 애시당초 한 개고요. 2 팩토리얼 분의 1도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2팩토리얼 분의 1 하나 남고, 그 다음에 3팩토리얼도 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몇 개 남냐면 1개 남죠. 이런 식으로 가면 9팩토리얼도 앞에서 거랑 지워져서 하나가 남을 거고, 10팩토리얼 분의 1도 보면 마이너스 9 플러스 10이니까 하나가 남겠죠. 결론적으로 K팩토리얼 분의 1을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한 것이 평균이구나,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해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고, 근데 이거 구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것만 보여주면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여기까지 식을 열심히 세워도 결국은 대소비교예요. 1팩분의 1이 1이니까 2x는 확실하게 1보다 어떻겠어요? 클 거고, 당연히. 그 다음에 2보다 작은 걸 보여줘야 되는데 2보다 작은 것도 마찬가지로 비교예요. 큰 거 갖고 와서 다 더해도 나보다 작다인데 1 냅두고, 2팩분의 1 냅두고요. 3팩분의 1도 냅두고, 2팩분의 1은 2분의 1이고 6분의 1 냅두고, 그 다음에 여기 24분의 1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요게 이 남은 애들보단 확실히 더 어떻겠냐면 크겠죠. 그러니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그리고 이제 24분의 1이 몇 개 있는 것보다는 크냐면 여기 3개 있으니까 24분의 1이 7개 있는 게 얘네들보단 확실히 어떻겠어요? 크겠죠. 그러면 이쪽 계산하면 1, 2분의 1, 6분의 1이니까 24분의 12, 24. 24, 12, 그 다음에 4, 7이니까 더 더하면 얼마 나오냐면 24분의 11, 23, 37 나오죠. 그러니까 2보다 확실히 어떻다? 작다. 아까랑 비슷한 값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왜 24분의 1로 잡습니까? 그러면 6분의 1이 더 크니까 얘로 잡아와도 되잖아요. 그래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2보다 큰 값 나오겠죠. 그러니까 2보다 작다는 걸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저 뒤에 있는 걸로 하면 안 됩니까? 돼요. 괜찮아요. 이 뒤부터는 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늘 얘기하지만 선생님은 다 풀어보고 최적의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고, 우리가 실제로 시도를 할 때는 이 뒷부분 120분의 1 그 다음 나오겠죠? 이렇게 돼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24분의 1 더하기 나머지는 120분의 1보다는 확실하게 작을 거니까 이게 6개 해서 정리를 해서 이보다 작다 보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단지 방법이 이렇게 비교를 하여서 이보다 작은 걸 보여주면 된다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지, 그 정도는 여유들 있게 하시면 되는 내용이고,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해서 내가 나는 이걸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K팩토리얼 분의 1을 발견했어. 그래서 이렇게까지 식을 세웠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하지? 하는 학생들은 참고를 해서 적어보시면 좋은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좋긴 한데 현장에서 여기까지 유추를 해서 적으려고 하면 쉬워 보이지 않죠. 쉬워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 이쁘게 정리도 해야 되고, 물론 잘하는 학생들은 쭉쭉쭉쭉 적어서 여기까지 적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답안이 되겠지만, 현장에서는 이렇게 아까 풀었던 방법대로 끼워 맞추는 편이 더 빠르게 답안 작성을 할 수는 있어요. 이것도 문제 조건에 맞는 완벽한 답안이기 때문에 꼭 아래 것처럼 풀 필요는 없어요. 단지 2가지 방법이 있더라. 이것도 한번 공부해보자는 측면이니까 둘 다 한번 공부는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셨어요.